네, 5일장으로 치러진 박영욱 여사의 장례는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열리는 발인으로 마무리됩니다. 네, 잠시 후 노제를 거쳐서 고인은 충남 부여에 있는 가족묘원에 안장될 예정인데요. 네, 지금 발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 현장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인 박영욱 여사의 발인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고 박영욱 여사의 발인이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인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각 정치계 인사들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현재 김종필 전 총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침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김종필 전 총리의 부인 고 박영욱 여사의 이 장례식장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찾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조화를 보내기도 했고 직접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장례식장에 참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발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 노제를 거쳐서 고인은 충남 부여의 가족묘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현지 시간 24일 그리스의 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제금융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화상 전화회의에서 그리스가 하루 전 제출한 경제개혁 리스트를 검토한 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앞서 탈세와 부패 방지를 골자로 하는 개혁정책 리스트를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IMF 등 트로이카 채권단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10대 소년 김모 군이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즉 IS에 가담해 훈련을 받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소재가 파악된 건데 한국인으로는 처음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터키에서 실종된 18살 김모 군이 순위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 군이 시리아로 건너가 IS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장소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습니다. 이로써 김 군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IS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김 군이 IS 영역 안에 훈련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또 다른 참석자는 김 군이 훈련하는 부대에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는 국정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10월 이후에는 외국 관광객 일체 못 들어오게 하고 자국에 해외에 나갔던 사람들 들어오면은 신의주 근방에서 21일간 격리 조치를 하는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당 비서도 각각 러시아와 중국에 다녀온 뒤 3주 동안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에볼라 공포증에 빠진 것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해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특히 북한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이 미국의 공작일 가능성도 의심할 수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 인터넷 기능이 일부 마비됐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가 숨졌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고 살아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이완구 신임 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장관의 경우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책임 총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건데 청와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완구 국무총리.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1년에 2번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부진한 장차관과 청장 등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 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현안 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관장의 책임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국정 성과를 내야 합니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이 규정에 따른 해임 건의권을 적극 행사해 책임 총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의 지휘 감독권을 통해 행정부 장악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주요 국정과제의 수행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개혁 성과에 목말라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성패가 상당 부분 행정부의 정책 집행 기능에 달린 만큼 이 총리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막판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박 대통령은 오늘 비서실장 없이 취임 2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부 연락을 끊은 채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출입증까지 반납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기춘 실장이 자리에 없더라도 충분히 기능이 가능하다며 사표는 후임자 임명과 함께 수리되는 게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후임을 놓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막판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취임 2주년에 앞서 결정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인선 발표는 없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취임 2주년 이후에 인사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자고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설 연휴부터 새로운 인물을 포함해 백지 상태에서 후보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참신한 인물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제의 밝은 인사 가운데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란 얘기도 들립니다. 일각에서는 인사검증 문제와 당사자의 고사 등으로 다음 달 중동 4개국 순방 이후로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순방 기간에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를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취임 후 처음으로 직원 조회에 참석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직원들이 솔선수범하고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자는 당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담뱃값에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값 앞뒤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합니다. 여야는 담뱃값에 들어가는 흡연 경고 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